아, 그것도 못 해줘.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잖아.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도와줄 거야?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사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재의 누나인 수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저기 미안한데 헬스클럽 좀 써도 될까? 한 번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 가족 전용 회원권이었고 규정상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게다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빴다. 언니, 죄송한데 요즘 너무 바빠서. 그리고 가족 전용이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세영 언니의 한숨이 길었다. 아, 그것도 못 해줘.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알겠어. 그리고는 뚝 끊어버렸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에 민재에게 이 일을 얘기하자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둘 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누나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었고 너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다. 작은 부탁 하나에서 헬스클럽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민재 어머니께서 주말 가족 모임을 제안하셨다. 두 집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 준비 얘기도 하고 친해지자는 취지였다. 나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민재네 집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우리 부모님과 민재 부모님은 서로 안부를 묻고 결혼 일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화하셨다. 그런데 수연 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 그런데 수진이는 정말 바쁜가 봐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되는데 헬스클럽 한번 쓰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우리 어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고 민재 어머니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네, 뭐 바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해주는 게 맞잖아요. 수연 언니는 마치 상처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다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누나, 그런 얘기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수연 언니가 금세 끼어들었다. 너는 왜 또 내가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나와 수연 언니, 그리고 양쪽 부모님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결국 우리 엄마가 웃으며 말을 돌리셨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지. 우리도 젊을 때 그랬어. 그 자리는 그렇게 무마됐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거운 덩어리 하나가 생겼다. 수연 언니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고 민재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했다. 가족 모임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때의 어색함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결혼 준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예물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다. 민재와 함께 명동의 한 보석 가게에 갔다. 반지를 보고 있는데 수연 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민재가 미리 얘기했다던가. 어머, 예물 고르러 왔구나. 나도 구경 좀 할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가족이니까 관심 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수연 언니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 이 반지는 너무 평범하지 않아? 수진이한테는 좀 더 화려한 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한 반지를 밀어내듯 치웠다. 언니, 저는 이게 좋은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진짜 별로야. 민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결국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 수진이가 좋다고 하는 걸로. 하지만 수연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반지들을 계속 가리키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 다음은 웨딩 촬영 스케줄이었다. 내가 스튜디오 일정 때문에 주말을 피해 평일로 제안했는데 수연 언니가 끼어들었다. 평일에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와? 나도 직장인이라고. 무조건 주말로 해야지. 언니, 제가 그날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이 결혼보다 중요해? 진짜 이해 안 간다. 이때 민재가 나서려고 했다. 누나, 이건 우리 문제니까 천천히 결정하자. 수진이랑 조율해 볼게. 그 순간 수연 언니의 얼굴이 확 달라졌다. 우리 문제? 너 지금 나를 남으로 보는 거야? 나는 가족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결혼이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할 순간들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걸까?
왜 내 의견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온 결혼 준비였나? 예물 선택 사건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 조금 마음이 진정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또 수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미안한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차는 스튜디오 일로 거의 매일 써야 했고 특히 이번 주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이 연달아 잡혀 있었다. 언니,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응, 며칠 정도? 우리 차가 고장나서 수리소에 맡겼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 며칠이라니.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대중교통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러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했다. 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미팅들이 많아서. 그러자 수연 언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래? 그럼 렌터카라도 빌려야겠네. 돈도 아깝고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잖아.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도와줄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콕 찔렀다.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잖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원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느껴졌다. 언니, 됐어. 알겠어. 남한테 차 빌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렌터카 알아볼게. 또 끊어버렸다. 나는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에 민재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는 역시나 애매한 반응이었다. 차는 내 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누나도 급했나 보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재야. 맨날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싫어. 민재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좀 직설적이긴 해. 나도 얘기해볼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차 빌려달라는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다. 대학 때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 지연이를 만났다. 그녀는 내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 속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카페에 앉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헬스클럽 일부터 시작해서 가족 모임에서의 일, 예물 선택할 때의 간섭, 그리고 최근의 차 사건까지. 말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지연이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점점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아, 이거 좀 이상한데? 결혼 준비는 원래 힘들어도 이건 너무 한쪽만 강요당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내 맘속 어딘가를 콕 찔렀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느낌이야. 뭔가 내가 계속 져줘야 하는 상황이고 민재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민재도 문제야. 자기 누나가 너한테 그렇게 구는 걸 보고도 제대로 말 한 번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정작 내 입으로는 꺼내기 어려웠던 말을 사랑하는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지연이가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원래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예전에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지금은 그냥 상대방 가족에게 흡수되는 느낌이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답이야.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지. 한쪽이 다른 쪽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다.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웨딩홀 최종 점검을 위해 민재와 함께 갔는데 수연 언니도 따라왔다. 언니가 도와주겠다며 나선 일이었지만 이미 나는 그녀의 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테이블 배치부터 메뉴 선택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건 별로야. 이게 낫겠어라고 바로 반박했다. 심지어 신부 대기실 장식까지 자기 취향으로 바꾸려고 했다. 언니, 이건 제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아니야. 이런 건 내가 더 잘 알아. 웨딩 잡지 많이 봤거든. 그렇게 2시간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다. 민재는 옆에서 웨딩 플래너와 다른 얘기를 하며 애써 모르는 척했다. 아니, 정확히는 피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 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네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우리 방식을 따라야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돌려 말하던 걸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거였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하지만 결국 그녀가 정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가족이니까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지. 너만 튀면 안 되지 않겠어? 내가 튄다고. 내 결혼식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게 튀는 거라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대신 민재를 쳐다봤다. 이제라도 뭔가 말해주기를 바라며. 하지만 민재는 그저 핸들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백미러로 잠깐 내 눈과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이었을까?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희망이었을까?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지연이의 말이 떠올랐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들어갈 곳은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수연 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기존 가족의 이런 자리였다. 민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를 지켜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민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되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야, 결혼 취소하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뭐가 문젠데? 문제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 너는 어제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길고 긴 침묵 후에 민재가 말했다. 누나가 좀 심했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아니, 바뀔 생각이 없다고. 미안해, 민재야. 나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2주 후 올릴 예정이었던 결혼식은 취소됐다. 주변 사람들은 결혼 직전에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자존감과 사랑 중에서 자존감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31년을 살면서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화를 내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수연 언니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 것 같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했다.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 내 의견도 듣고 내 감정도 배려받는 것. 그게 그렇게 과한 요구였을까? 이 이야기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